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연금하고 보험 관련된 제도가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게 또 자주 바뀝니다. 하반기에도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 잘 좀 한번 챙겨보시죠. 돈워리 투자백서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우선은 최근에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이제 만 나이 도입한 게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혹시 보험에서도 달라지는 게 있나요? 네. 보험은 보험 나이가 따로 있거든요. 보험 나이. 네. 그래서 현재 만 나이 통일로 인해서 보험 나이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사실 그 만 나이하고 한국 나이를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유추해 보기로는 보험 나이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수십 년 전에. 네. 그래서 그러면 보험 나이는 만 나이와 한국 나이의 중간쯤으로 하자. 네.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험 나이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면 만 나이 더하기 6개월이 변경되는 시점입니다. 만 나이 더하기 6개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내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보험 나이가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이대호 기자님 생일이 며칠이세요? 1월 13일. 1월 13일. 네. 그러면 나는 1월 13일 날 나이가 바뀌잖아요. 네. 근데 보험 나이는 1월 13일 날 바뀌지 않고요. 7월 13일 날 바뀝니다. 그러니까 매년 7월 13일이 내 보험 나이가 올라간 날이기 때문에 사실 특히 이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월 12일 날 가입하시는 것과 7월 13일 날 가입하시는 것이 한 살이 더 많아지면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만 나이 변경과는 상관없이 원래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보험 나이 관련돼서 생일은 항상 내 생일 더하기 6개월 되는 시점이다. 이거 잘 외워놔야겠네요. 네. 혹시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국민연금을 이제 수령하는 나이도 달라질까? 네. 이거 걱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연금은 빨리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나이가 좀 젊어지면 65세부터 받아야 되는데 내가 64세가 돼버리면 1년 늦게 받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나이들은 이미 다 원래부터 만 나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되는 것과 연동 없이 만 나이에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받는 거는 이제 달라지는 게 없는데 내는 게 좀 달라지죠, 국민연금. 그렇죠. 네. 국민연금이 지금 7월 달부터 7월 1일자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에 내 급여의 9%를 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내 급여라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9%도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9만 원 내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90만 원 내고 뭐 이렇게 매달 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이 내면 안 되니까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버는 사람은 이게 상한액까지만 내는 것이고요. 이 이하로 버는 사람도 하한액까지만 내는 것이다라고 해서 작년도에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소득의 상한선이 월 553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하한선은 월 35만 원이었어요. 35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도 35만 원으로 버는 걸로 간주하는 거고 553만 원 이상 버는 사람도 553만 원 버는 걸로 간주해서 그 안에서 곱하기 9%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매년 반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반영이 돼서 작년에 좀 약간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올랐고요. 하한액은 37만 원으로 올라서 실제 내는 돈은 작년에는 553만 원 곱하기 9%인 49만 7,700원이 상한이었는데 올해는 590만 원 곱하기 9%인 53만 1,000원이 상한이기 때문에 내 월급이 59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하한도 마찬가지고요. 주택연금도 많은 분들이 요즘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주택연금은 가입 기준이 더 넓어지죠? 네, 좀 완화되죠. 이게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법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6월 말에 주택금융공사법이 통과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격. 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이어야 되고요. 이 조건이 맞춰져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집값이 좀 최근 많이 상승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9억 원짜리 집 찾아볼 수가 없다. 나도 가입하고 싶은데 좀 더 이 금액을 더 상향해달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의견들이 많아서 실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인 집들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게 시행령 개정은 아직 안 됐거든요. 시행령만 개정되면 바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노후를 집을 활용해서 준비하는 주택연금. 근데 또 반대로 주택연금보다 네. 뭐 집값이 좀 높아졌으니 올랐으니 아예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시겠다라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을까요? 그 관련해서도 좋은 제도가 바뀐 게 있습니다. 예.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집을 팔아서 네. 여기 차익이 생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집값이 내가 뭐 7억 8억인데 굳이 이렇게 비싼 집에 살 필요 있냐. 이걸 팔아가지고 좀 소형 작은 집으로 옮기고 네. 남은 차익을 내가 노후자금으로 쓰자.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이제 그 연금 저축 제도에 더 좋은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이사하시는 분들이 집을 팔고 나서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차익을 가지고 내가 쓰겠다고 통장에 넣어놨다가 뭐 사기를 당하거나 딴 데를 쓰거나 이런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연금 계좌에다가 불입을 네.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뭐 IRP 뭐 연금저축 들어보셨죠? 네. 이 연금 계좌에다가 1억 원 한도 내에서 입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금 계좌에 입금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거기서 내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죠. 일단. 네. 그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밖에서 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뭐 15.4% 이렇게 내야 되는 거지만 연금 계좌에서 운영하게 되면 5.5%까지 저율과세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내가 주택 매매한 차액을 소진하지 않고 예. 안정적으로 절세하면서 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주택을 매도해서 차액을 운용하고 싶으신 분들 연금 계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 다만 1주택자이셔야 되고 만 60세 이상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의 기준 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팔았을 때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남긴 차액의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금 계좌에 넣어서 입금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세제 혜택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연금 관련해서 예금자 보호도 좀 바뀝니까? 네. 이제 예금자 보호가 뭐냐면은 혹시 금융기관이 이제 부도나 파산됐을 때 내가 맡긴 돈이 이제 소진될 수 있으니까 그걸 네. 막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1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한 금융회사당 그렇죠. 5천만 원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같은 회사에 일반 예금도 가입하고 있고 이 회사에 연금 저축도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예금과 연금저축 마찬가지 한 금융회사에 가입한 거니까 두 개가 합산되어서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줬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연금에 대한 보호 기능이 좀 떨어지잖아요. 예. 연금은 진짜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7월부터는 좀 바뀌는 게 뭐냐면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 같은 금융회사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예금은 예금대로 5천만 원까지 보호받는 것이고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대로 5천만 원까지 따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연금저축 중에서도 은행에서 가입하시는 연금저축 신탁, 그다음에 보험사에서 가입하시는 연금저축 보험. 네. 이 상품은 각 금융회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네.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는 연금 펀드 있잖아요. 예.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와는 무관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펀드는. 이 펀드는 뭐 어차피 증권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보험사에서 가입하시는 상품 중에서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보험금, 사고 보험금도 별도로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기금도 5천만 원까지 따로 보호되는 걸로 7월부터 바뀌었다는 사실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 가입할 때 네. 비대면으로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뭐 네네. 은행 계좌라든지 증권사 계좌 너무나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네. 보험 가입은 이게 비대면이 가능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 비대면 같지 않은 비대면인 경우도 좀 네,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달라집니까? 뭐 일정한 조건 하에서 비대면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지만 네. 대부분 다 어쨌든 통화 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녹취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더 좀 완화되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좀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화상통화, 줌 같은 이런 화상통화를 통해서 가입도 가능한 걸로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이제 설계사들이 직접 만나시는 상황이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몇 가지가 바뀌었는데 보험 가입 시에 설계사가 고객에게 선물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선물이라는 것이 뭐 일단 과다한 액수로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 금액이 가격이 좀 상향됩니다. 지금까지는 3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네. 이것이 20만 원까지 상향이 되고요. 예. 다만 선물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 예를 들면 주택 화재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뭐 소화기 같은 거 소화기나 화재 발생, 뭐 감시기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보험 설계사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네네. 고객분들이 또 요구할 수도 있겠고. 오늘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부에서는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이번 주 뭐 물가, 수출, 증시, 다양한 경제 그리고 증시 상황까지도 미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다시 만나 뵙죠.